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8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 김동현 재판장이죠. 여기서 열린 이재명 정진상 배임 등 혐의 공판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거는 잘 아시다시피 대장동 재판, 우리가 흔히 이렇게 부르는데 대장동, 백현동, 위례, 성남FC 이렇게 4개가 한꺼번에 묶인 재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끝날 거다. 2027년 대선까지 안 끝날 거다. 제가 1심도 안 끝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조짐, 여기서 드러났습니다. 좀 답답한 얘기이긴 한데, 여하튼 뉴스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여기서 직접 발언권을 얻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법원에서 진행되는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이 재판과 다른 거죠. 성남시 공문서가 증거로 제출됐다. 그러면서 그 증거를 바탕으로 신문이 진행됐는데 공문이 짜깁기 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대장동 재판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들이 증거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그 목록이 쫙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 전부 X표시. 이거는 증거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증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 증거에 대한 조사를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다 했던 거고 이미 확인된 내용이고, 더군다나 이 증거 목록이라는 거는 대부분이 검찰이 성남시, 그 다음에 기업 이런 데를 압수수색해서 확보한 공문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 측이 성남시에서 검찰이 압수한 공문서를 믿지 못하겠다. 근데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설명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살펴보면 대량의 출력물, 그 이제 프린터에서 나온 거죠. 거기에 사본이 혼재돼 있다. 원본도 있고 사본도 있다. 이런 겁니다. 나온 것 중에. 글쎄 그런 것들이 사본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건 이제 물론 살펴봤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게 이재명 대표가 직접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하는 거로 공문이 짜깁기 됐다는 거하고 이제 같은 맥락으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이 공문은 사본이든 원본이든 간에 이재명 성남시에서 만든 것 아닌가요? 근데 그걸 지금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시 검증하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검찰은 이건 변호인 측의 일방적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재판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증거를 부동의하면 관련된 공무원들을 불러서 별로 필요 없는 절차만 반복될 수 있는 것 아니냐. 필요 없다. 이게 사실 할 필요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성남지원에서 진행 중인 성남FC 재판도 다 부동의해서, 이것도 이제 피고인이 부동의해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 양측이 조금씩 양보해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남지원에서 진행 중인 성남FC 재판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이거랑 어떻게 다르냐?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성남FC 재판은 두 갈래로 양쪽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서울중앙지법 여기서 하는 건데,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두산건설 등 기업 4곳의 인허가 청탁을 해결해주고 성남FC에 후원금 133억 5천만 원을 내게 한 것, 제3자 뇌물이죠. 이건 똑 떨어지는 제3자 뇌물죄다.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3자 뇌물. 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성남지원에서 하고 있는 건 뭐냐? 똑같은 일에 대한 기업인들의 재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이 기업인들이 이 증거, 지금 얘기한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성남시에서 압수한 공문, 그 다음에 각 기업에서 압수한 성남시하고 주고받은 메일, 이런 것들을 다 부동의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성남시에서 그 공문을 만든 사람들, 그 다음에 그걸 접수하고 보내고 한 사람, 기업에서 공문을 관리하는 사람,
전부 다 다시 불러서 이거 당신이 만든 것 맞냐, 뭐 보낸 거 맞느냐, 뭐 이걸 다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다. 이 바람에 검찰이, 그러니까 그 성남지원에서 벌어지는 재판에서 대거 증거를 부동의하는 바람에 그 피고인들이, 그래서 검찰이 증인을 다시 200명 넘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총 410명이 됐습니다. 증인 410명을 그 신문을 하려면요, 얼마나 걸릴까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재판, 증인이 100명이었습니다. 4년 걸렸습니다. 단순 계산하면 16년이 걸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러면 뭐 거의 이재명 대표 늙을 때까지 재판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셈입니다. 그걸 지금 뻔히 내다보고 있으니까 재판부도 우려를 하는 거고, 검찰은 반발하고 있는 거고, 이런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뭐 이 증거에 동의하냐 동의하지 않느냐는 거는 피고인의 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증거에 부동의했으니까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왜냐하면 그거는 형사소송법상 그 피고인들이 동의하냐 부동의하냐 뭐 이런 건 어찌 보면 양식의 문제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은 왜 이럴까? 그건 뭐 법조계에 물어보면 뻔한 거죠. 재판 지연입니다. 지연. 거기에 그렇지 않아도 대장동, 백현동, 우일의, 성남FC 이 4개의 재판이 걸려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 중에 우일회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일회. 근데 여기에서 다 증거 부동의. 이렇게 되면 이제 거의 수사를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되면, 이게 4개를 다 끝내려면 몇십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 심하게 얘기하면. 최악의 재판 지연 전략. 자, 이러니까 이제 검찰은 반발, 재판부는 우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재판부는 뭐 양측이 조금씩 양보하라 그러는데, 아니 재판을 지연시켜서 2027년 대선에 나오려고 하는 이재명 대표가 이걸 양보할 리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집중심리밖에 없다. 재판을 자주 하는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4년에 끝날 재판을 재판 횟수를 2배로 늘리면 2년에 끝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방법밖에 없다.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 뭐 보니까 또 일주일 동안 뭐 병원에 입원해서 무슨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네요. 기기묘묘한 재판 지연 전략이 나오고 있고, 어제 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에서 바로 이렇게 또 대거 증거 부동의, 이걸 통한 재판 지연도 있다. 어차피 뭐 이 재판은 2027년 대선 전까지 뭐 1심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제가 그렇게 예상을 했었지만, 그래도 재판부가 우려할 정도로 좀 심각한 코미디화 되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은 할 수밖에 없고요.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사실 검찰에서 뭐 이제 성남지원에서 410명 이제 증인을 신청했다는데, 여기서는 그 중에 정말 핵심적인 증인 몇 명 정도만 이제 해서 증인 수를 확 줄이고, 그리고 재판부가 제일 중요하죠. 재판부는 뭐 증거 부동의 자체를 질책할 수는 없으니까. 다만 이렇게 되면 이제 그야말로 재판부가 우려하듯이 불필요한,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 거. 성남시에서 공무원이 작성한 공문서인데 그걸 성남시장이었던 사람이 못 믿겠다, 사본이 섞여 있어서.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재판부의 진짜 그 재판 전략, 이 재판이 수십 년 끌어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에 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되겠다. 그 인식이 없으면 이 재판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네스북감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뭐 답답한 문제인데, 결국은 그 이재명 재판부가 뭐 이 재판부뿐만 아니고
위증교사, 선거법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3개 열리고 있죠. 그 3개가 다 마찬가지인데 이재명 대표의 전략이라는 건 뭐 뻔한 거죠. 빨리 만약에 무죄라면 빨리 끝낼 텐데 재판을. 무죄가 아니라고 본인들도 보기 때문에 재판을 확정 안 되게 질질 끄는. 근데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은 검찰도 아니고 결국 재판부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재판부가 신속한 재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보고 조희대 대법원장도 신속한 재판. 왜냐하면 이 그 재판을 신속하게 하는 거는요 그 피고인들한테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재판을 몇 년씩 끌면 피고인이 황폐화됩니다. 이런 부분에 관한 그 어찌 보면 재판부의 각성이 있어야 되겠다. 자기가 지휘하던 그 공무원들이 만든 공문서조차 믿지 못하겠다는 피고인을 상대로 정말 이렇게 재판을 계속 늘려도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